윤여정 씨가 애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그 74세, 75세라고도 나오지만 이분이 47년생이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74세네요. 이 여배우가 정말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면서 오늘까지 왔고, 그 다음에 그분 말씀대로 운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이 오스카 여우 조연상을 받고 우리가 모두 이제 참 기뻤죠.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이 화제가 됐던 게 이 한예리 씨의 드레스였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오스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국과 중국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품상을 이 클로이 이 자오라는 이 여성 감독이 중국 국적의 여성 감독이죠. 그러니까 이 미국에 살고 있지만 중국 국적의 여성 감독인데, 이 자오 감독에 대해서는 지금 중국에서는 아주 싸늘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중국과 어떻게 보면은 윤여정에게 오스카상을 주는 미국. 자, 그리고 한예리의 드레스. 우리가 이 얘기를요, 한번 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래드 피트하고 윤여정 씨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이 브래드 피트가 윤여정 씨의 미나리를 자본을 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20억 원, 그러니까 200만 달러니까 정말 22억 원쯤 되겠네요. 엄청나게 저예산 영화였죠. 우리나라에서도 22억 원 갖고 영화 만들기 어려운데, 저는 그런 점에서 윤여정 씨가 비행기도 자기 돈으로 타고 가고 거기서 에어비앤비에서 집 빌려가고 같이 밥 해먹고 정말 고생을 하지만 우리 전역 TV처럼 한마디로 가족애로 뭉쳐서 한 거죠. 자, 그런데 어저께 제가 느낀 거는 참 미국이라는 나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백신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미국이 범접할 수 없는 강대국이라는 걸 또 한 번 알게 된 거죠. 우리가 뭐 좋을 때는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인간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백신이 꼭 필요해서 목숨처럼 구걸을 해야 될 때, 미국이라는 나라는 백신 보유기이자 또 모더나와 화이자의 백신을 만드는 개발국인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근데 어저께 이제 이 오스카상을 보는데 하여튼 별별 사람들 다 나왔더라고요. 뭐, 소수, 그러니까 게이들도 나왔고, 트랜스젠더도 나왔고, 그래갖고 어떤 트랜스젠더는 막 이 남자인데 이 여성처럼 막 이 드레스를 딱 입고 나오지를 않았나. 거기에다가 뭐 이 조연상을 받은 다니엘 컬리아가 말콤 X를 해가지고 블랙 메시아 이 영화로 이제 조연상을 받았는데, 이 클로야를 비롯해갖고 이 흑인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오스카상에서 일종의 자신들의 말하자면은 프레이즈, 즉 내가 하고 싶은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로야도 뭐 우리 연대하자 어쩌자, 뭐 우리 너무 그런 거에 피곤하긴 하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왜 저런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저런 사람들에게 발언 기회를 오스카가 주는 것일까? 그 점을 생각했어요. 이거는 영원히 아마 미국이란 나라를 보면서 제가 생각하게 되는 화두일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흑인이건 동양인이건 뭐 에시안이건 뭐 우크라이나건 동구건 모든 사람을 다 미국이라는 용광로에서 샐러드 보울 안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 강한 이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대한민국도요, 통일도 하고 이러면 그 다양성을 다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물론 그 다양성을 가는 과정에서의 그 섬세함,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스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 품어 안으면은 다 우리 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미국이 얼마나 평소에 이 미국의 애국심을 강조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미국의 애국심을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정교하고 세련됐습니다. 중국처럼 황당하지가 않아요. 중국은 그야말로 국뽕인 거죠, 여러분. 저는 이 한예리 씨가 윤여정 씨하고 같이 레드카펫에 이렇게 써 있을 때 한예리 씨의 드레스를 보고 허걱하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니, 이거 무슨 칩바우를 입고 다닌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에서 이 머리 스타일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이 하이네크,
정말 칩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단추를 이렇게 다른 거. 그래서 아니 대한민국에 여배우가 여우조연상을 받고 한예리 씨는 한 명을 동반할 수 있는 그 CD를 받았는데 어떻게 저런 이걸 입고 나가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나중에 막 그 기획사에서 막 이거는 루이비통 드레스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언론사에다가 굉장히 이 작업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루이비통 드레스 이게 바로 중국의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갑니다. 최근 들어서 저는 이제 심심할 때는 패션쇼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루이비통이라든가 뭐 많은 패션쇼를 보면은 굉장히 중국풍입니다. 그래서 막 용무늬도 막 그려놓고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보면서 제가 굉장히 놀란 적이 있어요. 지금 세계의 명품 시장은 중국에 의한 중국을 위한 중국의 시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명품이라는 거 다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에다가 OEM을 주기도 하고 또 머리를 써갖고 중국 기술자를 이태리로 데리고 와가지고 중국 공방을 만들어서 이태리에서 한 땀 한 땀 뜨게 만들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TV에서 그런 중국 공방을 막 급습해갖고 다큐도 만든 적도 있고 그랬는데 이 중국인이 만들고 그 다음에 중국인들이 소비하고 중국의 브랜드가 돼가는 거예요. 루이비통도 그렇습니다. 팔아주는 사람이 중국의 부자들인데 중국의 중산층까지도 루이비통 사는 거죠. 광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예리의 드레스를 루이비통에서 입히고 저는 이 기획사 역시 중국의 자본이 이미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윤여정이 아 그래? 클레오 자이가 응? 클로이 자오가 감독상 받고 뭐 작품상 받아 거기에 제가 보기엔 찬물을 끼얹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만만하게 한국이니까 윤여정이 이 한국의 여우조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한예리가 같이 쓴다. 저는 이거 다 계산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사에다가 그리고 이 기획사가 굉장히 중국 진출이라든가 중국 자본 받아들이고 있죠. 그 기획사가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예리는 진짜 싫은데 아마 그 드레스를 입어야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백신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미국은 윤여정에게 오스카를 주면서 미국 사람들의 어떤 톨러런스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같은 조연상 후보들이 다 윤여정 씨에 대해서 리스펙트와 그 다음에 호의를 표시하는 것. 저는 이 정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예리 씨의 경우 어떻습니까? 중국 옷을 치바오예요, 여러분. 그걸 이제 입히는 거예요, 억지로. 전 한예리 씨에 대해서 좀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클로이 자오 감독에 대해서. 클로이 자오 감독에 대해서 어저께도 이제 뉴스에서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를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클로이 자오는 뭐 중학교 때부터 미국에서 다녔고 미국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중국적인 그런 감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클로이 자오가 중국은 온갖 군데에 거짓말이 널려있다 이 한마디 해가지고 제껴진 겁니다. 근데 정말 클로이 자오라는 감독이 어저께 얘기한 걸 보면은 인간의 선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중국의 고사성어를 이렇게 중국어를 소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은 기분 나쁘고 불편한 겁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중화주의.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고 우리 중국이 최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보는 이 중국 사람들의 눈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거죠. 저 변방의 오랑캐들. 춤추고 술 마시고 놀기 좋아하는 것들한테 우리가 글자를 주고 제도를 시스템을 심어줬더니 지금 조금 잘 산다고 저렇게 까불고 있어? 이거죠. 그리고 우리와 북한은 혈맹이야. 쟤네들이 전쟁을 치를 때 모택동의 아들을 비롯해 가지고 그 대장정에 그 세대들의 아들들이 희생을 했어. 혈맹이야. 중국은요 절대로 한국 편을 들지 않습니다. 죽으나 사나 북한 편이에요. 근데 문재인과 그 떨거지들만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미국을 몰라서 저는
중국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외교는 미국에 대해서 친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